하동군에서 이수신 장군, 백이종 건너 활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수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관광교육연구원이 주최하고 하동군이 후원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발표로 충무공 이수신의 백이종 건너 잼스를 이용한 경남 이수신 백이종군 역사 가이드 책보 생성 및 활용이라는 AI를 접목한 주제도 있었습니다. 1박을 한 후에 다음날 현장 투어로 백이종 건너를 4km 정도 걷고 하동군 옥정면 문안마을에 있는 강정을 거쳐 3대 조선 수군 통제사로 재수임을 받은 곳인 진주시 수곡면 원계마을 송경리의 집까지 답사하고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장합니다. 예. 제가 요즘 사자성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절유신 혹시 아십니까? 제절유신이 있고요. 6자로 만들어 보니까 유설벅 제절신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거 고사를 많이 보고 인용을 했는 건 아닙니다. 제절유신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게 살자는 겁니다. 이게 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유한성, 삶의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즐겁게 하자. 밑에 건 뭡니까? 유설벅 제절신은 뭡니까? 쓰벅이 아닙니다. 있을제입니다. 유설벅 제절신입니다. 설벅은 뭡니까? 설레고 벅차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쾌하고 설레고 벅차게 제절신하자. 재밌고 즐겁고 신나게 살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신나지 않으신 분, 즐겁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올 때 버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그런 버스 처음 봤습니다. 음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감성을 막 제조오게 하는데 아마 잘못했으면은 제가 나가서 노래 부를 뻔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의 현대적 가치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K 한류와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포들이 이순신 장군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성공하기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 이거 말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습관을 외우기는 좀 힘드는데 이 7가지 습관과 당연히 이순신 장군을 접목하면은 당연히 이순신 장군은 퍼펙트 하겠죠. 그래서 7가지 습관을 접목하면서 이렇게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가면 기회만 되면 제가 도서관을 가기를 좋아하는데 도서관을 가면은 이런 스티븐 코비의 책들이 있는 거를 항상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제가 볼 줄 모르니까 스티븐 코비의 책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꼭 가면 있습니다. 불어로 번역되어 영어로 되어 있거나 중국어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의 7가지 습관이 아마 동양의 명심보감 수준 그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 개인의 자기관리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습관만한 좋은 자료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분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사업을 실패하시는데 근데 왜 실패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습관을 안 따랐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본 적이 있습니다. 7가지 습관인데요. 이 3가지 앞에 3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플랜에 해당됩니다. 플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때의 어떤 방향, 태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이 4, 5, 6번이 이게 두입니다. 플랜 두 C죠. 마지막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C입니다. 8번은 이분이 책을 만들고 나서 뭔가 좀 2% 부족하다 이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 또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8번을 만드는데요. 이게 7, 8번이 같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 두 C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플랜을 어떻게 짜고 두를 어떻게 하고 C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 플랜에서는 결국에는 목표를 세우고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데 결국 주도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니시티브를 가져라. 이순신 장군 당연하게 주도적이었죠. 하지 말라는 거 거북선 미리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은 주도적이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어떤 활동이든 일이든 이 주도성을 잃어버리면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에 있어서는 협업입니다. 코오퍼레이션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윈윈을 생각해라.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꼭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청하고 이해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스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너지 효과를 내라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1 플러스 1은 3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고, 그 다음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건 시 체크에 관한 문제인데요. 끊임없이 쇄신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혹시 어떤 게 있느냐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게 있는데요. 일기쓰기입니다. 일기쓰기. 롱텀으로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은 이 쇄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기에 뭡니까? 나는 멋있는 놈, 나는 너무 잘나서, 나는 최고야. 이런 거 적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일기는 쇄신에 관한 이야기를 적죠. 그래서 일기를 롱텀으로 쓰신 분들은 굉장히 이 삶에 있어서 뭐랄까요, 내공이 많이 쌓인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성과 그 다음 시너지 이런 걸 내는데 항상 그 윤리적인 문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와 접목시킬 때 내면의 자신을 발견해라는 그 8번째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 1에서는 뭐 주도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도적이 되라는 거하고 이순신 장군은 이 말할 필요도 없죠. 주도의 뭐랄까요. 넘버1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보다는 유비무환이라는 단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해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떤 주도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려면 제가 수십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백의종군 할 때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냥 관직 삭탈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수군재건이라는 이런 스스로의 중책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중임을 받았을 때 재수임을 받기 전에도 권율 장군과 함께 논의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등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주도적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것들은 이순신 정신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습관은 플랜을 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수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 때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꿈이 없다, 목표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래 못 사십니다. 그러면은 생존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있는 분들은 오래 산다. 여러분들 부자들이 오래 삽니까? 부자들 중에서 일찍 죽으시는 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데 대부분의 많은 부자들이 오래 삽니다. 왜 오래 사느냐 하면은 돈을 관리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자, 어쨌든 간에 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장군님의 목표는 너무 명확합니다. 죽어도 왜구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 이렇게 관계를 보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지 않은 때가 한 1000년 전부터는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문화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국력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 낫느냐, 군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400년설, 400년 도래설. 400년마다 바뀌더라. 일본 놈들은 400년마다 쳐들어오더라. 그래서 1592년에 쳐들어왔고 1910년에는 우리가 뭡니까? 반째까지 다 벗어가 죽죠. 아주 홀라당 벗어가지고 싸움도 안 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 400년 후에는 언제일까? 그때쯤 되면 또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고 이러면은 야, 너가 땅도 별로 늘지도 않는데 사람도 없는데 같이 살자 이러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계하자 100년 도래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랍니다. 이거 소중한 것 할 때는 이게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소중한 것, 하나는 긴급한 것.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긴급한 것과 소중한 것 중에 뭘 먼저 할 것이냐. 당연히 긴급한 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긴급한 것, 다음 소중한 것.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분면을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장군님은 소중한 것들이 뭔지 이렇게 분명히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수임 받는 송경래의 집 앞에 보면 그 당시에 아주 소박하지만 군사들을 훈련시킨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소중했다. 군사라는 게 일반 아주 흩어진 군졸들,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군졸들을 군졸이라고 하기 뭐가 좀 민간인 수준의 어떤 양민들이 다시 재결집을 시켜야 됩니다. 이 재수임을 받고 나서는. 지금은 딸교원실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소중한 것부터 먼저 했다. 뭐가 소중한가? 가치관의 문제겠죠. 가족이 중요한지, 국가가 중요한지, 개인의 건강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장군께서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장군님이 우리가 이게 숨길 수 없는 게 장군님이 정말 살았던 걸 숨길 수 없는 게 장군님은 너무 기록을 정확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일기가 국보 몇 호인 줄 아십니까? 국보 76호입니다. 그래서 장군님의 그 일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장군님이 그대로 일기를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일기에 뭡니까? 한 사람이 바보 되는 거죠. 원균이 바보 되는 겁니다. 장군님이 좀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좀 원균이도 좋은 사람인데 이런 점이 나빠 이런 게 아니고 원균이 그 자식 말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성질 더러워 막 계속 깝니다. 막 너무너무 까놔놓으니까 인간 취급이 안 될 정도로 원균이 거기다가 뭡니까 성과도 개판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랬겠죠. 오죽하면 그 장군님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만 그 소중한 것들 먼저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관리가 내면 플랜에서 짜져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부터는 코워크입니다. 함께 살 때, 특히 현대사회에서 함께 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세 가지죠.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가 성성을 생각하라는데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결부될 수 있습니다.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 주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나 국가는 망하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성의 의미는 서로가 이제 뭐랄까요 상대방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공유적이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 이런 측면에서 윈윈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유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뭡니까 국가가 우선돼야 되겠죠. 단체가 우선돼야 되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윈윈을 생각하는 데는요 항상 그래서 뭡니까 배려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저 사람에게 뭘 해줘야만이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윈윈을 해주는 건데 장군께서는 굉장히 잘하죠. 병사들에게 제일 잘하신 게 정말 멋있는 게 공적 서류를 올릴 때 뭡니까? 부하들 이름들을 다 적습니다. 김똘똘이는 뭘 했고, 뭐 누구는 누구를 잡았고, 누구를 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중국의 명나라 군들이 오지 않습니까? 명나라 군들이요 굉장히 행포가 심했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왔을 때 뭐 한 가지 일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재상들도 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기땅이 때리고 막 이런 적도 있을 정도로 안하무인격이었습니다. 안하무인격이었는데. 진린이나 이런 친구들 잘 다스려서 아주 원활한 관계를 이루도록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뭐 이게 또 실력이겠지만도.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진린이, 이순신 장군의 팬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장군께서 서거하셨을 때, 정말 이 아까운 유명한 장수가 숨졌다. 그래서, 명나라에다가 그걸 올려야 되겠다. 진상을 올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고도 하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성,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좀 굉장히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경청하고 이해하라. 그래서 먼저 들으라는 거죠. 잘 안 되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부부싸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듣잖아요. 부부끼리. 그래서 경청하고 이해하라.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저는 장군께서 아주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경청하고 이해하라에 원래 한산도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한산도에 누가 본부 건물 이름이 뭡니까? 한산도에 가면 집 이름 딱 붙여놨죠. 현판. 제성당입니다. 제성당은 굉장히 뒤에 붙였고요. 제성당 앞에 장군께서 이름을 붙이실 때, 그때는 그 정도 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전진 기지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렇게 통제사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야전 사령부였죠. 굉장히 소박한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름이 뭐냐면 운주당입니다. 운주당. 그래서 운주당이란 뭐냐면은 물론 중국 고서에 나옵니다만은 운영할 운자에 주판 주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술 주자입니다. 구술 주자. 주판 알처럼 구술. 그래서 이 구술을 이렇게 이게 굴린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운주당이 지금도 가끔 이렇게 씁니다. 제가 듣기로는 검찰청 휴게소 이름이 운주당이라고 그럽니다. 검찰청 휴게소 요즘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이름을 운주당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군께서는 운주당이라는 이런 현판을 걸 정도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기 원한 이런 자세를 가졌는데, 그 다음에 원균이가 2대 수군 통제사가 되고부터는 엉망진창이 됐다. 운주당이 아니고 술주당이 돼가지고 아니 술판만 버리는 그런 배 됐다. 이렇게 또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아주 원균은 안 좋은 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장군께서 이긴 전성한 주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수군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새끼분해라 그럽니까? 아주 작은 배들과 대면 하에서 싸워서 질 수 없도록 탄옥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칼입니다. 우리는 활이고,
중국은 창이고. 그래서 우리가 칼로 싸우면 일본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떨어져서 싸웁니다. 절대로 안 붙습니다. 붙으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이 칼 들고 설치면은 붙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져서 싸우는데, 떨어져서 싸우려면 배가 성능이 좋아야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또 격파, 배가 부딪히고 해도 부서지는 거는 작은 배가 부서지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했고, 그래서 뭐랄까요, 윈인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술에서 약점 보완하고 뭐 이런 등등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몇 점 몇 승이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런 기록은 또 참 전대미문의 어떤 기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크게 이긴 싸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이런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항상 냈다. 그래서 부하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장군께서는 무서운 점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점은 어떤 거냐면, 도망가는 병사들은 시범을 보여가지고 공개 처형에 가깝게 이렇게 작사를 내기도 합니다만, 전시 상황이 그때 워낙 살벌하고 위기 상황이니까 이 병사들의 어떤 정신적 결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작업이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끊임없이 셋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군은 지금 우리도 잘 안 쓰는데, 장군은 이미 난중일기를 썼습니다. 왜 썼습니까? 왜 쓰신지 아십니까? 난중일기. 왜 썼을까요? 난중일기 그 바쁜데, 힘드시는데. 이 안 써놓으니까 장군께서 백의종군을 2번 하십니다. 한 번은 저 북방에 가서 있을 때, 한 번, 처음이죠. 초기에 이제 인간하셔가지고 가셨을 때, 한 번 이렇게 덮어섭니다. 이게 덮어쓰는데, 이게 여진족 처벌하고 그럴 때, 무슨 정빙 자료가 있어야죠. 뭐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덮어서고 나서 이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기록을 만들어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중일기 전에, 난전일기는 없습니다. 난전에서는 안 썼습니다. 안 쓰는데, 난중이부터는 아마 역사적 어떤 소임,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아마 직접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쇄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5분 정도씩이라도 이렇게 쇄신하는 이런 작업을 거치면은 굉장히 내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이 쇄신하는 작업, 이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좀 인생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렇죠. 쇄신하라에는 또 심리적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강했다. 지금으로 보면, 현대적 해석으로 보면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았다. 그래서 야, 12척이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뭐 있잖아. 굉장히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이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기에는 좀 힘든 그런 사고였지만, 그게 그만큼 장군께서 사였던 내공의 힘이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둔전을 또 직접 경영하시고 뭐 이런 등등, 뭐 장군이 잘한 점 굉장히 많죠. 장군님 못한 점도 있겠죠. 장군님 뭐 이렇게 난중일기 보면은 못한 점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도대체 그럼 장군님이 못한 점은 뭘까? 뭐가 부족한가? 선조하고 대들었던 거, 이런 겁니까? 그것까지는 또 충분한 논거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나중에 재수임하면서 선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 뭐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에게 다시 통제사로 맡김을 하게 됨을 내가 참 어찌 이렇게 아쉽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임금이 그런 표를 합니다. 그만큼 재수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리고 백의종군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장군은 뭐 선택을 했다. 그게 뭐 겁쟁이고 피급해서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유비무환 회복 탄력성 대단하다. 노랑 앞바다에서 마지막 싸울 때 뭡니까? 백의종군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백의종군 할 때 이 불효자가 어찌할고 보통 3년상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상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럼 3년 동안 이렇게 묘지 옆에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의종군 해야 되니까 빨리 가라는 거죠. 빨리 저 밑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막 끌고 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상 몬당에, 그런데 이미 막 정신적으로 혼란 상태인데, 결국에는 그 둘째 아들입니까? 면이죠. 아들도 이렇게 왜군들이 일부러 와서 잡으러 옵니다. 그 온양에다가 그쪽에 있다는 거 알고, 왜 장군 아들이니까 아들 죽이자. 장군은 못 죽이더라도 아들이 또 이미 사살당하는 걸 들었습니다. 소식을. 그러니까 이게 뭐 파탄 상태죠. 본인은. 그러니까 절대로 한 놈도 남겨둘 수 없다는 거죠. 노량에서. 그렇지만 또 뭡니까? 뭐 술 먹고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집념으로 불태웠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좋게 생각하면 회복 탄력성 굉장히 높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힘들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의 소리를 결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신이 들어가 있는, 혹시 내가 어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법률 쪽에 전문가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가 계속 텔레비에 잡혀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문제, 이건 참 중요하다. 우리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윤리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부인들을 몇 명 거느리고 이런 거는 큰일 납니다만 옛날에는 그게 하나의 로망이었지 않겠습니까? 저 당시에만 해도. 그래서 저 당시에는 장군님도 좀 그런 애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그거 윤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주어져 있던 윤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윤리에 따라서 어떤 목소리, 그 윤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목소리에 아주 충실해야 되는데, 현대도 현대의 윤리가 있겠죠. 현대에 맞는 그런 윤리가 있는데, 이 내면의 목소리를 잘못 들으면 우리가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끝이 안 좋으면 이 내면의 목소리를 못 들었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인생을 잘 살았다면 결국에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만 좋으면 다 좋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가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려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면의 소리에 충실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자신의 내공이 꽉 차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슴에 와닿는 이순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또 이제 현대적인 그 젊은 친구들이 이순신을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 것이냐. 이순신은 다 좋은 걸로 압니다. 아는데 그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액션이 나아가지 않는데요. 이거는 관제 문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치적 리더자가 이순신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한다면 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위로부터의 혁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반 밑으로부터의 혁명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런 아주 작은 불씨입니다.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이제 횃불처럼 이렇게 번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고민해봐야 되겠죠. 또 고민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이순신, 즐거운 이순신, 신나는 이순신, 유쾌한 이순신을 접근해야 우리 시대가 거기에 맞춘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스팅포비가 말하는 7가지 습관에 뭐 당연히 맞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스팅포비와 이런 어떤 다이어리화된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소박한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21세기에 빛나는 심리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절대적 상황에서의 그 역량을 발휘하는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와 못지않는 가장 훌륭한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자꾸 이렇게 대비시키고 매칭시키면서 외연을 확산시키면 좀 더 이순신을 이해하는데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자꾸 옆에서 이렇게 좀 빛을 더 해주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순신에 대해 성웅이라는 아무에게도 불리워지지 않는 유일무이한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조선 청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순신이 되어 제2의 이순신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진정한 제2의 이순신을 기다렸습니다.